자, 배열. 자, 배열 만들기.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대괄호가 배열이에요. 값을 저렇게 나열하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점 랭스가 있고 이렇게 액세스하고. 자, 이건 자바랑 사용 방법이 같지. 그래서 이건 숫자 배열. 그다음 이건 문자열 배열. 그 자바스크립트는 약파입 언어라서 변수에 어떤 타입의 값이든 변수에 다 대입할 수 있지.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값이든 배열의 원소일 수 있고 배열의 원소가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제약도 없어요. 그다음 빈 배열 만들기. 이 대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빈 배열이에요. 그 자바는 빈 배열이 의미가 없죠. 아무것도 못 넣으니까.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빈 배열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배열의 크기가 자동으로 확대되니까. 그래서 배열의 길이를 초과하는 위치, 인덱스에 값을 대입하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배열의 크기가 그 위치에 대입할 수 있도록 저절로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배열에 3 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length는 당연히 최초 크기는 1이겠지.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A의 인덱스 5인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인덱스 5까지 저절로 커져. 그러면 크기는 0, 1, 2, 3, 4, 5, 6칸이죠. 사이즈가 6이죠. length가 6. 인덱스가 0부터 0, 1, 2, 3, 4, 5니까. 그리고 그러면 처음에 든 3은 인덱스 0인 위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 5에 4, 5, 6이 있고 그 사이 인덱스 1부터 인덱스 4까지는 아무것도 안 넣었지.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undefined죠. 아무것도 없다. 대입한 게 없다. 그게 undefined. 저절로 커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자바의 printf 메소드 있죠. 자바의 system.out.printf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소드하고 똑같은 사용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의 console.log도 이렇게 정수를 출력할 때는 %d, 문자를 출력할 때는 %s. 이게 그 자바의 printf 사용 방법이죠. 또는 그 전에 사실은 그 C의 printf라는 함수가 있어. 요 사용법을 자바가 그대로 system.out.printf가 가져왔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대로 console.log로 그 사용법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 배열은 객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자료형에서 얘기했는데 어레이라는 타입이 없어. 또 지금 A1, A2가 배열이죠. 배열인데 타입 오브 연산자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레이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라고 답을 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배열은 사실 내부에서 객체 형태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열이 사실은 내부의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을 객체인 것처럼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객체야. 객체인 것처럼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은 객체다. 또 대표적인 메소드가 toString 메소드. 그러면 이런 문자열을 리턴해줘요. 모든 원소들을 콤마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문자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리턴해줘요. 그래서 배열의 값 출력하는 게 편하지. toString 메소드. 그 다음에 매우 편리하다기보다는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스플라이스 메소드. 사용 방법이 좀 독특해. 스플라이스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가 삽입할 위치 인덱스고, 왜 사용 방법이 독특하냐면 얘가 삭제도 하고 삽입도 하고 동시에 다 해. 그래서 이 삽입할 위치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 삭제할 항목 수만큼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할 값 목록을 거기다 삽입을 해요. 삭제하고 삽입을 동시에 해요. 좀 독특하지, 사용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위치가 1, 인덱스가 1, 그 다음에 삽입할 항목수가 0, 그러면, 삭제할 항목수가 0. 그럼 삭제는 안 한다는 얘기죠, 0이니까. 그리고 삽입할 목록이 문자열 A. 그러면 인덱스 1인 위치에 문자열 A를 삽입만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인덱스 1 위치에 값이 삽입되니까. 여러 개 삽입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삽입할 값 목록이야. 쭉 적어주면, 삽입할 값 목록의 값을 쭉 적어주면, 그 인덱스 그 위치에, 인덱스가 1이죠? 1인 위치에 쭉 삽입이 돼요. 그리고 이거. 인덱스 1인 위치에서 하나를 삭제하고 그 위치에 A를 삽입하니까 결국은 이건 리플레이스가 되지. 삭제하고 대신 끼워 넣으니까. 자, 그 다음 거. 인덱스 1인 위치에서 두 개를 삭제하고 A를 끼워 넣으면 이거 두 개가 날아가고 대신 A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삭제만 하기. 자, 인덱스 1인 위치에서 하나 삭제. 그리고 삽입할 값을 안 적어주면 삭제만 하는 거지. 얘만 삭제되고 말죠. 자, 이게 스플라이스 메소드의 사용법이고, 그렇지만 저런 사용법대로 다 사용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사용하는 게, 쉽게 구현하는 게 좋지. 그래서 삽입은 삽입만 하고, 삭제는 삭제만 하고, 또 삽입만 할 거라면 가운데 숫자, 두 번째 숫자가 0이기만 하면 삽입이죠. 인덱스 2인 위치에 A 삽입. 삽입은 삽입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파라미터가 0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삭제는 삭제만 한다. 그러면 세 번째 파라미터를 안 적어주면 되죠. 삭제할 인덱스 개수.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게, 뭐랄까,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또 코드 읽기도 편하고. 자, 지금 쭉 설명만 했는데, 배열 만들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서 외우세요. 그 다음 슬라이스 메소드. 슬라이스 메소드는 부분 배열을 새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요. 그래서 시작 위치, 끝 위치, 시작 위치 인덱스, 끝 위치 인덱스를 주면 파라메터로 그 시작 위치 포함
시작 위치 포함, 끝 위치는 불포함해요. 이걸 영어로 inclusive, exclusive라고 얘기해요.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 바로 앞까지, 전까지 그 부분 배열을 새로 만들어서 리턴하고, 원본 배열을 쪼개는 게 아니야. 원본 배열은 그대로 있고 부분 배열만 새로 만들어서 리턴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메타를 생략하면 배열의 끝까지, 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이면 1은 불포함이니까 이렇게 인덱스 0인 위치만 이렇게 포함되고 0, 2 인덱스 0부터 1까지 1, 2면 인덱스 1만 1, 3이면 인덱스 1, 2 이렇게 슬라이스 메소드. 그래서 슬라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열을 복제할 수도 있어요. 시작 위치가 0이고 그러니까 선두부터 끝까지 복제하면 되죠. 선두가 인덱스 0이고 끝은 아까 끝 위치를 생략하면 배열의 끝까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슬라이스 0 하면은 배열이 복제가 돼요. 복제해서 새로 내용이 똑같은 새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변수 A, 변수 B, A하고 B는 변수야. 그리고 이 변수는 참조 주소만 들어있는 변수예요. 그 참조 주소를 따라가야 배열이 있어요. 배열은 하나고 변수가 두 개야. 참조형, 지난 시간에 참조형 얘기했죠. 뭐가 참조형이라고 그랬죠? 그 값형이, 밸류 타입이 있고, 값형, 그다음에 레퍼런스 타입, 참조형. 자, 변수에 값이 들어있으면 밸류 타입, 값형이고, 그다음에 참조형, 레퍼런스 타입. 변수에 참조 주소가 들어있으면 참조형이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가 참조형이냐면, 배열, 객체, 배열, 함수, 얘네가 참조형이에요. 컴플렉스 타입. 컴플렉스 타입이라고도 하고 참조형이라고도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 배열, 함수가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변수에는 주소만 들어있어요. 지금 그거죠.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에는 변수에 배열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변수만 A, B 두 개고, 아니다. 참 복제니까. 복제지 참 내가 틀렸어요. 설명을 틀리게 했어. 배열도 슬라이스 메소드가 배열을 하나 복제해서, 그치. 변수 두 개, 배열 두 개네. 참 복제니까. 복제해서 새로 만들어지니까. 복제한단 말은 새 배열이 똑같이 복사해서 새 배열을 만든다는 게 복제죠. 그 다음에 배열에 또 아주 빈번하게 사용할 만한 메소드가 배열의 푸시팝 메소드예요. 그래서 배열을, 자바스크립트는 스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배열을 스택처럼 사용하면 돼요. 푸시하면 배열의 끝에 값이 추가되고, 팝하면 끝 값이 제거돼요. 스택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 수행 시간도 그 컨스탄트 타임이에요. 빨라요. 푸시팝은. A배열에 1357이 있는데, 팝하면 7이 제거되죠. 7이 제거되고, 여기서 출력을 하면 135라고 출력되겠죠. 그 다음 또 팝하면 5가, 그 다음으로 5가 제거되고, 또 그 다음 팝하면 마지막으로 1이 제거되고, 빈 배열이 되죠. 그리고 배열의 크기도 이렇게 감소한다는 걸, 배열의, 어디 갔지? 배열의 크기도 감소해요. 당연히 끝 항목이 제거되니까. 그 다음 푸시팝하고 매우 비슷하지만
선두에서, 이게 푸시팝은 배열의 끝에서 add하고 remove가 푸시팝이라면 배열의 선두에 add하고 remove 하는 게 unshift, shift야. 그래서 푸시팝은 뭐 푸시가 add고 팝이 remove라는 건 스택 자리 구조에서 배웠죠. 이건 기억하기 쉬운데 unshift, shift는 좀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아? unshift가 add인지 shift가 add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그 알파벳이 긴 게 add고 알파벳이 짧은 게 remove야. 여기도 푸시가 네 자죠. 그러니까 얘가 add고 팝이 세 자지. 세 자니까 얘가 remove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unshift가 일곱 자니까 얘가 add고 shift는 다섯 자니까 얘가 shift가 remove예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푸시팝은 오른쪽 끝, shift, unshift는 그 선두, 끝이 아니라 선두. 그래서 푸시팝은 빠르지만 컨스탄트 타입이지만 unshift, shift는 느려요. n에 비례해. 왜냐하면 선두에다 삽입하면 한 칸씩 뒤로 다 밀어야 하잖아. 선두에서 제거하면 한 칸씩 다 당겨야 되고. 그래서 unshift, shift는 느려. 아, 여기가 shift라고 바꿔줘야지. 그리고 컨캔 메소드 이렇게 컨캣 메소드 a1.concat a2 하면 a1 배열과 a2 배열을 연결한 결합한 새 배열을 생성해요. a1 배열에다가 add 하는 게 아니야. a1 배열, a2 배열은 그대로 있고 이 두 배열을 연결한 새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요. 여기 보면 출력에 보면 a1 그대로 있고 a2 그대로 있고 두 개를 연결한 a3가 새로 만들어졌죠. sort 메소드 이름 그대로 정렬이야. 정렬인데 조심할 게 여기 이거 봐요. 정렬 이걸 소프트 했더니 소프트 한 다음에 출력해 봤더니 이렇게 정렬됐네. 왜?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숫자 2여여도 그냥 문자열인 것처럼 정렬해 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 숫자라면 2가 11보다 앞이어야지 2가. 그렇지만 문자열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자일 경우는 AA하고 B하고 뭐가 앞이지? AA가 앞이잖아. 마찬가지로 숫자도 똑같이 11,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11하고 2하고 문자일이라면 AA가 앞인 것처럼 숫자일 때도 11이 앞이에요. 왜? 숫자도 문자리인 것처럼 정렬해버리니까. 그래서 첫 자리가 1인 게 제일 앞으로 와요. 문자열처럼 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 메소드, 그냥 소프트 메소드만 호출해서 정렬하면 문자열인 것처럼 정렬된다는 거, 숫자로 정렬되지 않는다는 거, 들어있는 게 숫자이더라도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러면 숫자 순서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소프트 메소드의 파라메타로 어떤 함수를 전달해야 돼. 그 함수는 이렇게 구해놓으면 돼요.
I 빼기 j.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비교해서 정렬하게 돼요. 그래서 뺀 결과가 음수면 i가 작다는 뜻이고 뺀 결과가 양수이면 i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숫자가 똑같으면 이 함수가 0을 리턴하는 거죠. 자, 그렇게 빼면 되죠. 이 비교 함수는 앞에 있는 값이 작으면 음수, 앞에 있는 값이 크면 양수, 두 숫자가 똑같으면 0, 그렇게 리턴하면 되는데 숫자일 경우는 그냥 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숫자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그럼 내림차 순서로 정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빼는 순서를 뒤집어 주면 되지. 비교함수에서 빼는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내림차순 정렬이 돼요. 이런 식으로 숫자 오름차순, 숫자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하면 돼요. 그리고 리버스라는 메소드도 있어요. 배열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메소드. 그래서 0에서부터 5까지 푸시하면 푸시가 뒤에 헤드하는 거니까 0, 1, 2, 3, 4가 되겠죠. 근데 그걸 리버스 해버리면 4, 3, 2, 1, 0이 되죠. 자, 여기까지 쭉 설명만 했으니까 실행해 보고 외울 거 외우고 자, 또 잠깐 실습을 합시다. 메모리 구조. 자, 메모리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구현 시험 볼 때, 어지간한 문제는 거의 인공지능이 답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변별력이 참 없어요.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정답을 가르쳐 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건 또 인공지능이 구현 못할 정도면 여러분도 구현 못하니까. 어렵게 내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내면 인공지능이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메모리 구조 문제는 인공지능이 답을 잘 못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인공지능이 그림은 못 알아보는 거지. 텍스트는 알아보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 그림 구조대로 배열을 생성하는 코드를 구현하라. 이런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그 문제가 변별력이 있어. 인공지능이 답을 못 가르쳐 줘. 그래서 잘 봐요. 이건 여러분이 인공지능 도움 없이 직접 구현해야 되니까. 배열이 메모리 구조가 이래요. 아까 말했듯이 레퍼런스 타입 참조형은 변수에 참조 주소가 들어있는 거가 참조형이고 변수에 값이 들어있으면 밸류 타입이에요. 값이 들어있으니까 밸류 타입. 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가 밸류 타입이냐면 넘버, 숫자, 스트링, 불린 이런 것들이 밸류 타입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기본 자료, 이게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도 하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도 해요. 또 얘를 컴플렉스 타입이라고도 하죠. 이거 꼭 잘 알아야 되겠고. 자, 그래서 배열이 레퍼런스 타입 참조형이에요. 변수에 참조 주소만 들어있고 그 주소를 따라가야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 변수에 대입이 안 된다는 얘기지. 주소만 대입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A가 변수고 그 변수에는 참조 주소만 들어있고 그 참조 주소를 따라가면 주소를 따라가는 걸 화살표로 그릴 거예요. 화살표가 주소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따라가면 저렇게 따로 배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열 안에 들어있는 1, 2, 3, 4는 넘버잖아. 넘버는 아까 그냥 변수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배열 안에도 그냥 저렇게 값이 들어있어요. 1, 2, 3, 4는 넘버니까. 여기 넘버, 스트링, 불린 이건 그냥 변수 안에 혹은 배열 안에 들어가요. 밸류가.
자, 문자열 배열. 아, 자, 문자열 배열. 만약에 문자열이 참조형이라면 위의 그림이 맞고, 자, 위의 그림은 문자열 배열에 문자열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들어있고 그 주소를 따라가야 문자열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수나 배열에 주소가 들어있고 그 주소를 따라가야 값이 있다. 이게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위의 그림은 문자열이 참조형이라면 위의 그림이 맞고, 자, 아래 그림은 배열에 그냥 문자열이 들어있지. 그 문자열이 밸류 타입이라면 아래 그림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이 밸류 타입이라고 했나? 참조형이라고 했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 스트링이 밸류 타입이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면 아래 그림이 맞아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넘버나 스트링이나 밸류 타입이에요. 그런데 자바는 안 그래. 자바는 스트링이 객체야. 또 위 그림은 자바라면 위 그림이 맞아요. 자바에서 문자열은 참조형이라서 참조형 객체. 자바는 스트링이 객체야. 오브젝트예요. 스트링 클래스가 있지 자바에는. 이거 꼭 구별하기 바라요. 위에는 자바 그림이고 아래는 자바스크립트 그림이야. 자바에서는 문자열이 참조형이라서, 참조형은 배열 안에도 못 들어가고 값이 배열 안에도 못 들어가고 변수 안에도 못 들어가고 따로 존재해. 근데 밸류 타입은 변수에도 들어가고 배열에도 들어가요. 그게 밸류 타입. 자,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 사실은 배열의 원소가 배열인 게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A가 배열인데 A 배열의 랭스는 3개야. 3이에요. 3. 하나, 둘, 3개가 들어있는, 하나, 둘, 셋, 값이 3개 들어있는 A 배열이에요. 그러면 그 값이 뭐냐? 값이 또 배열이야. 배열이 3개 들어있는 A가 배열인데 배열의 원소가 3개인데 그 원소 각각이 또 배열이에요. 그게 2차원 배열이에요. 그리고 아까 배열은 밸류 타입이 아니라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그랬죠. 배열은 레퍼런스 타입이야. 자, 그래서 A가 배열이고 A 배열의 랭스는 3이고 원소가 3개인데 그 원소 각각이 배열이야. 자, 참조형이야. 그렇다면은 주소가 들어있어야지. 주소를 따라가야 배열이 있는 거죠. 이게 2차원 배열의 메모리 구조예요. 저거 자바도 그렇고 자바도 그래요. 자바트 둘 다 2차원 배열 메모리 구조가 저거예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기 바래요. 이걸 잘 이해해야 구현할 수 있는 응용 구현 문제가 나와. 이렇게 한 방에 A 배열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는 빈 배열인데 하나씩 따로 대입해도 되고, 어쨌든 다 이렇게 4줄로 만들고 나면은 그림은 저거야. 그 다음에 A.length. 이것은 아까 3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i가 0일 경우에, 그럼 이건 A0이 되죠. i가 0일 경우에 A0. A0이 얘야, 얘. A0. 얘는 A1. 얘는 A2. 자, 그거의 length죠. 요거의 length, 그 다음 요거의 length,
그 다음에 요거야 랭스. 이거지. 자, 그래서 2차원 배열 탐색은 이렇게 중첩된 프로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 저건 자바로 구현할 때도 똑같아. 자바도 저렇게 구현해요. 왜냐면 메모리 구조가 지금 같아.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렇게 만들어도 어쨌든 만들고 나면 똑같은 구조니까 탐색하는 방법은 당연히 차이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 A1, 여기서부터 A1 하면 요 부분이 만들어지겠지, 요 부분. A1은 변수고, A1 변수에는 이 배열의 주소가 들어가죠. 그럼 요거죠, 요 그림. 그 다음에 A2를 만들고, A2도 변수고, 이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있고, 주소를 따라가면 요 배열이 있죠. 그 다음에 A3, 이렇게 하면 요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줄. 자, A를 만들면 변수 A가 만들어졌고 A를 따라가면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이죠. 이 배열. 이 배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A1, A2, A3의 값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A1의 값이 뭐냐면 A1의 값이 뭐지? 배열의 주소지. 그 배열의 주소가 들어가니까 즉 A1 배열에 있는 주소랑 여기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주소랑 똑같은 주소가 들어가. 그 말은 똑같은 걸 가리킨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배열 그림 구현 응용 문제도 충분히 저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건 소용없어. 똑같이 안 내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응용 문제가 나와요. 이 정도의 이 코드를 이 코드와 그림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응용 구현 문제가 나오는데 만점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틀리는 사람 한 반반인 것 같아. 이 구현 문제, 응용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반반인 것 같아.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이런 배열 구조도 당연히 가능해. 자, 요건 랭스가 2, 얘는 랭스가 3, 얘는 랭스가 4. 각각 이 세 개가 별도의 배열이니까 별도의 배열인데 랭스가 꼭 같아야 되는 이유가 없지. 그리고 얘를 탐색할 때 이렇게 당연히 아까 그 2차원 배열 탐색 코드로 정확하게 탐색이 돼요. 왜냐면 i가 0일 때는 a0.length는 2고 i가 1일 때는 a1.length가 3이고 i가 2일 때는 a2.length는 4니까 정확히 2개, 3개, 4개를 각각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조와 이런 구조, 이런 그림, 이건 여러분이 이제 한 1년, 2년 후면 취업해서 회사에서 업무 코딩을 하고 있겠지. 이 정도 그림 구조하고 이 구조를 이해함을 바탕으로 하는 이 정도 난이도의 코드는 그냥 뭐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준으로 매우 쉽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1년, 2년 후에 회사 들어가서 그 업무용 뭐 쇼핑몰 같은 거 만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거 구현 못하는 실력으로 쇼핑몰은 택도 없죠. 그래서 갭이 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학생 마인드였을 텐데 3차원 배열, 앞에 2차원 배열 이 구조와 메모리 구조랑 코드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뭐 3차원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여러분이 충분히 2차원 배열 그림과 코드를 이해했다면 요 3차원 배열 구조, 메모리 구조도 여러분이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그림을 직접 그려보세요. 요약이니까 읽어보고 외우기 바라고. 소트, 이 정도를 구현시험 문제 난이도가 이거보다 높지 않아요. 이거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정답을 금세 가르쳐 주는데 안 물어보고도 여러분이 이 정도 얘기들은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연습 문제, 과제가 아니고 연습 문제예요. 자, 이 정도 문제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면 구현 문제는 인공지능 도움 없이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오픈북 구현 시험이니까. 자, 진도는 여기까지고 수업 끝이 아니고 연습 문제 직접 구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앞부분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복습을 하고 실습을 합시다.